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의 MSD를 아낌없이 첨가해드리는 취준생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주라는 짭짭 자스원원 익스프레스 지금 탑승하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sappa. 안녕하세요. 호이호이님, 호두라님 호두라님. 반갑습니다. 우리 쌍둥이인가요? 아 전혀 다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휴엔 좀 뭐 하셨어요? 연휴 뭐 저는 일단 얘기를 다 들었고 네. 이제 모르시니까. 얘기해드릴 수 없는 그 좀 등급으로 매기기도 애매한 주제잖아요. 저는 굉장히 약간 그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지상과 지하를 오가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주말을 보냈죠. 여러분 역시 지하를. 지하철역은 애호개역이었습니다. 너무 5호선 애호개역이 최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호선 저도 자주 이용하거든요. 이 방송사 올라면 5호선 타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라 오르내림. 힙합 가수 중에 오르내림이라고 래퍼가 또 있어요. 그래요? 랩을 잘합니다. 아, 진짜 잘하셔요. 곧잘하는 이런 거. 친구예요. 그래서 응. 또 그랬다는 거고. 저 그거 되게 잘하는데. 그 어떤 거요? 음악 첫 소절 딱 들으면 막 아. 맞추는 김희철 진짜 잘하세요? 씨가 저 진짜 잘해요. 오, 근데 그런 거 하면 김희철 씨는 좀 어나더 레벨이시던데. 약간 TV 퀴즈 느낌이 저는 강하시니까. 그 김희철 씨 발톱 정도 느낌? 자신 있어요. 발톱 좀. 저 그리고 약간 그 복면가왕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누구 맞추는 거 잘하시나요? 진짜 잘해요. 아하. 진짜요? 저 약간 그 조마애라고. 조마 발음 잘해야 될 근데 것 많이 같아요. 나오네. 조마. 차쌤 발음을- 한소절 해주시죠. 아 근데 제가 노래를. 부금을 잘 몰라요. 저는 후렴구 훅 중심이라 훅 중심이세요. 오프닝은 잘 몰라요.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인트로 딱 그러니까요. 하시고 후렴 딱 해주시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애매하네. 나중에 우리 다 같이 그 게임 한번 하면 좋겠다. 나중에 재밌겠다. 제작진이 여력이 아. 되면 명절 특집 이런 거 해갖고 한번 어, 해도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네.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니 1등 하실 것 같아. 또 저작권이 안 걸리잖아요. 그쵸. 앞에 잠깐만 들리니까. 그쵸? 빰 이러면 그쵸. 바로 알아요. 그쵸. 오. 치직 이러면 그 바로 알죠. 정도로? 그럼요. 주로 왜요? K-팝 위주로 그러면. 그렇죠. 아하. K-팝, 발라드, K-팝 이런 요즘 거. 노래도. 요즘 노래 다 알죠. 옛날 노래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 커버 가능합니다. 지금 노래 진짜 모르겠던데. 그죠? 그쵸? 제 기억에 저기 신화창조 출신 아니십니까? 아 그렇죠. 아 진짜요? 네. 신화창조 출신이십니다. 다 하셔. 아니 창피해. 여러분 알면 안 됩니까? 안 창피해서요. 네네. 아니 뭐 부끄럽네요. 커밍아웃 했어요. 그쵸 우리 오빠들. 찬란했던 기억입니다. 그쵸 우리 오빠들. 20대였나요? 30대였나요? 20대 저 10대 때부터 좋아했죠. 그럼 20대. 거의 1집 20대부터. 근데 T.O.P.부터. 아, 그 20대부터. 네. 전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없는데 네. 신화분들은 너무 웃겨가지고 좋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 저는 아직 어리신. 그쵸. 필교 씨. 맞아요. 그것도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저는 필교 씨 리드 보컬들을 팬이었죠. 항상 좋아했어가지고 리드 보컬. 리드 보컬들을 저 리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G.O.D 빼고 다른 아, 또 지오들 빼네요, 거기서. G.O.D에서는 윤기상님을 좋아했거든요. 잘생기셔서. 그쵸. 그래요. 네. 뭐할 말이 많은데. 그래요. 전 노랭이요. 노랭이요? 노랭이는 뭐예요? 아, 아. 덱스키스. 아, 제키 팬이셨구나. 호도호랑님 나이 좀 있으시네요. 혹시 제키에서 누구 좋아하셨는지 한번 제 강성훈. 그래요. 펌에 살고 펌에 죽고. 그래요. 은지 씨를 특별히 좋아하시겠네요. 저 최재영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아, 재영님. 웰컴 투 서울. 그래요. 도착하셨나요? 아직 오고 계시는 건가?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제키짱. 저는 H.O.T 진짜요? 좋아했는데. 아 고지용 씨. 또 고지용 씨가 또 워낙 또 고지용 씨. 비공자다. 잘 모르니까. 저는 제키를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왜죠? 우리 오빠들의 라이벌이었으니까요. 어허. 이걸 어떻게 그 시절이구나. 그 시절. 네, 그 시절. 그룹이. 그때 그쵸. 아. 거의 격돌하던 유딩 시절. 때라고 보시면 돼요. 저 초딩 유치원. 저도 초딩 때였어요. 근데 유치원 때. 신화는 아는데. 신화는 잘 거의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었죠. 그래요? 네, 중학교 때부터 사랑을 시작했죠. 저는 G.O.D. G.O.D랑 네. 빅뱅. 아 그렇죠. 빅뱅 이쪽 있죠. 빅뱅. 빅뱅 시절이거든요. 동방신기 쪽. 동방신기 맞아요, 맞아요. 네, 빅뱅이랑 동방신기 노래는 진짜 처음에 빵 이것만 들어도 다 알아요. 제작진 한번 요거를 나중에 퀴즈로 한번 해주세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퀴즈 한번 하면서 진짜 다 할 수 진짜로 있습니다.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걸그룹 노래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대가 됩니다. 빰 하는 순간 압니다. 재밌겠다. 네.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월화수목금. 근데 이제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은 연휴 때 요거 하신 걸로 아실 수도 있는데 연휴 때는 쉬시고 일정 맞아. 있으셨다가 이제 오늘 이제 본인의 장점. 회식 때 하시죠. 아 회식 때 하면 좋겠네요. 네, 가시죠. 네네네. 네. 맞아요.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우리가 됩니다. 떨어진 김에 경주사 오랜만에 맞습니다. 소개가 그렇죠. 있거든요. 첫 번째를 한번 들어서 네. 말씀을 주시죠. 네. 우리 규태님. 규태님. 현성 PD님의 지인이신 규태님, 손규태 씨께서 휴가를 맞으셨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유. 어디로 가시나요, 휴가?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휴가. 군대 휴가신 거예요? 정확하게 네? 이게 군대 휴가인가요, 제작진? 예, 군대 휴가 축하드립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저희 가야겠네요. 맞아요. 아 그리고 또 너무 우리 재밌다. 하나 또 경주사가 하나 또 있어요. 네. 누구죠? 우리 너구리 PD님. 너구리 PD. 첫 독립. 독립 확정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우리 엄마 집을 벗어나시네요. 우리 엄마 집. 정말 너구리 진정한 어머님. 어떤 효자거든요. 아직은 우리 엄마 집에서 살고 네, 계시지만 맞아요. 우리 호동이와 엄마가 전화해. 나 먼저 가야 돼. 우리 엄마가 오래. 성대모사 안 돼, 성대모사 하시는 삐지셔. 거. 그래 축하합니다 오늘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지역이 어디 집들이도 지역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 네. 까먹었는데 네. 어디였죠 또? 굳이 안 물어봤는데 고향 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삼송역. 그러니까 삼성이면은 저기 상암 바로입니다. 어떤 이직을 염려한. 최재형님이 염두에 고라니 청양 머시게 거기로 가시는 건가요? 거기 뭐예요? 고라니 청야 그러니까 청약이 됐었는데 그곳이 이제 고라니가 튀어나올 것 같이 생긴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폐허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그 로드뷰를 보는데 약간 창문에 로드뷰가 그게 존재는 하는. 존재가 되는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약간 네. 벽돌집인데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늑대 사냥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가 이제- 당첨이 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포기하셨대요. 좋은 기회를 날렸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되게 거의 어려운데. 한 월세 한 보증금 한 100에 3?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100에 3이면 월세 3만 원. 이제 공터인데. 그렇죠. 저도 안 주는 건 이런 건 아니에요 느낌이? 협조가 필요해 보이네. 100에 3. 고라니와 너구리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그러네. 아, 고라니랑 오늘 호도라니 아쉽다. 아이고, 아쉽네. 키보드 포텐 터지시네 오늘. 네. 그러네요. 그래요. 고라니와 너구리 잘 어울려요. 쉬워요. 어쨌든 상암 위에 있는 삼송에서 네, 새 맞습니다. 보금자리를 네. 마련하셨어요.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하드립니다. 집들이를 아마 서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앉을 수가 핑거푸드로 없어요. 그러면 네, 그쵸, 스탠딩 그쵸. 파티로 핑거푸드 그쵸, 그쵸. 위주로 네, 하시면 그쵸,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린벨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린벨트.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요. 피디님을 위한 선물은 청약이지만 그렇죠. 어떤 선물이 맞습니다. 준비가 되겠죠? 네. 네, 자 일단 저부터 할게요.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립니다. 네.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터서 해커스 문제집을 드리고요.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일 우리 진원 씨, 스텔라 씨가 쓰신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선물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코너 소개를 또 드려야겠죠. 이 코너는 이직하고 싶은 남자 또 이직하고 싶은 여자의 이야기 이 남자 이 여자 저는 잡스원원 MC 연합뉴스 기상캐스터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10분째 되니까 저희 소개를 또 드리는데 소개해야 네, 되는데. 소개를 하고 취업 첫 컨설턴트 번째. 차재원 강사입니다. 변함없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여자를 맡고 있는 취업 전문가 조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은희쌤 소개해 주세요. 네. 부금 지금 주세요. 버퍼링 준비 중입니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오빠와 저는 오빠를 만나고 있나 봐요. 지금 9개월 정도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계속되는 부모님의 선주선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모님한테는 나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친의 직장을 들으시고는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몰래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빠는 공무원이신데 사윗감은 무조건 공무원 혹은 공기업 다니는 사람 아니면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CJ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걸 강조를 하세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오빠를 한번 만나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더니 오빠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직업으로는 나도 애 아빠도 절대 반댈세.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로 이직을 해서 연락을 해. 그 전까지는 둘이 카톡만 하고 만나지 말아라 라고요. 미쳤나 봐. 오빠는 현재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저 때문에 이직을 해야 하는 게 현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오빠를 놓아주라고 하네요. 이 얘기로 친구들이랑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저는 오빠랑 헤어질 마음도 없을 뿐더러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기분입니다. 조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돼요? 여자분의 부모님이 남자친구 직장 때문에 지금 음. 둘의 만남을 반대하는 음.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진짜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주로 이제 일일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한 40회쯤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네. 자, 봉투 여기 있어. 이거 받고
떨어지게. 이제 여기서 봉투를 한번 봐야죠. 구조가 더 넣어달라. 그거 아니면 주스 이렇게. 그렇죠. 이거. 지 딸도 아닌 얘가. 얘들아. 지 딸도 아닌. 다들 지금 반응이 열받으셨어. 그러니까요. 본인 이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본인 위치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 네. 약간 너무 어이없는 게 이 여자 이 사연을 쓰신 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그 저는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다고 음. 생각하고 부모님 세대들은 이미 그렇게 거의 내 나이가 한 50 정도는 되셨을 것 같은데 최소 부모님 나이가 그쵸? 아 그러면은 이게 못 바꾼단 말이죠.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리고 그쵸,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근데 이제 그걸 다른 사회에도 이제 똑같은 잣대를 적용을 하시는 게 문제기는 하지만 이게 문제라는 걸 죽을 때까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 이거를 엄마 아빠랑 짝짝꿍 손 맞춰가지고 이직을 해라 이럴 게 아니라 아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지. 맞아. 그렇죠. 이런 게 항상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 저는 진짜. 약간 근데 이제 이 부모 무슨 직업이고 무슨 업계인지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게 그렇게 전혀 언급이 안 돼 무슨 있어서. 직장이길래 이렇게까지 막 일단 반대를 기술직은 하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일반 사무직일 것 중견기업이라고만 같아요. 돼 예. 있잖아요. 근데 뭔가 공무원 공기업 다니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했고 뭔가 기술직렬이면은 잣대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아무래도. 근데 뭐 일반 사무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어르신들 나이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 배를 타서 뭐 먼 데를 나가서 돌아오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뭐 만나면 안 된다라든지 뭐 그런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경우들. 아니면 뭐 특정 종교랑 관련이 있는 쪽에 계열 회사여서 종교도 많죠. 네, 종교가 안 맞으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은. 종교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 직업 때문에 반대하고 이런 만남의 사연들 좀 주위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막 엄마 아빠가 반대해서 헤어지고 막 그렇죠. 맞아, 그런 맞아. 경우 우리 저는 지금 되게 재혁 많이 씨 얘기처럼 봤어요. 뭐 코란은 안 된다 얘야 차 이러면서. 얘기로 차 맞죠? 혹시 코란. 아 코란은 이슬람- 그 이슬람 경전. 아, 그럼 코란도. 에오 아니고 에오게 이런 것처럼 그런 거. 그럴 수 있어요. 알라님께서 네. 말씀하십니다. 협상 2도 있었잖아요 오늘. 협조. 협상. 협조 있어. 이게 회사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공무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거 아닐까요? 딴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직업으로 일단 커트하는 건 아닐지. 그렇게도 근데 이게 만나기 유추해 볼 수 있는. 전에 직업만 듣고서 이제 헤어지라고 강요를 하셨다 했잖아요. 사진 이게 정도는 맞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근데 진짜 직업 때문인 것 같아요. 음. 그런 경우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 의사 아니면 안 된다. 아.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여자분들은 부모님을 이겨요, 보통. 아하. 보면 옛날에도 항상 그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막 항상 뭐 부잣집 딸내미인데 남자 때문에 이제 부모님 버리고 남자가 도망가가지고 아기 낳고 살다가 나중에 찢어지게 가난한 채로 다시 부모님한테 오고 막 K 컬처 이런 거 쇼크.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주관이 좀 또렷하기도 하고 그 이게 저는 약간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그 엄마와 딸 그리고 아하.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랑 약간 빚어지는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우리는 엄마한테 많이 혼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딸과 엄마는 친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엄마가 혼을 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엄격한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하. 통금 시간 이런 그렇죠. 것들도 이제 여자들이 좀 더 엄격하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다투는 그런 경우가 좀 자잘자잘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이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막 이런 결혼 반대 관련된 이슈들 되게 많이 듣거든요. 보면 남자들의 포인트는 이거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우리 엄마도 당연히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하. 그게 문제인 거야. 근데 막상 아. 엄마가 지지를 하지 않아. 충격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사고회로는 뭐냐면 나는 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안녕. 갑자기? 왜냐면 우리 갑자기? 엄마 아빠가 따르는 거지. 반대를 하잖아.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하고 엄마 아빠의 축복 속에서 내가 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너를 보내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반대하면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그 남자분들은 대부분 안 만난다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예, 그러니까 약간 이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근데 또 이게 역으로 그러니까 되게 독립적으로 자라신 분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모범적으로 이러신 분들은 좀 그런 것 같고 여자분들은 좀 오히려 한 끝이 있죠. 끝까지 나 얘 만날 거야. 이런 게 좀 있는 것 내 같아요. 사람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남자 뭐 여자 이걸 떠나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타당해. 네. 그럼 조금 고려는 해볼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근데 이거는 직업 때문이잖아요. 저는 이 남자분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저도, 하고 싶어요. 맞아. 제발. 이게 남자분이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 간다고 해서 뭐 그때부터 시작이지. 고생 시작이지. 연봉이 얼마냐. 적금은 얼마를 들어라. 보험은 얼마를 들어라. 맞아. 수혜자는 그렇죠, 누구로 그렇죠. 해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대기업이 아니라 그 대기업의 계열사를 가면 본사는 뭐에 못 갔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진급은 왜 못하냐. 네, 진짜 그쵸. dom황차야. 진짜. 도망쳐. 그치. 아, 상대방- 이거 맞아. 해보자. 상대방의 부모가 반대하지만 상대는 굳건하다면 결혼한다 안 한다. 여기서는 질문에 그게 추가가 돼야 돼. 상대가 굳건한데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는 조건에서. 네. 사랑한다는 조건 그냥 연애만 하면 안 되나? 꼭 결혼해야 되나? 산업인력공단과 아나뉴스 TV와 함께하는 저희 잡스 원어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상대방의 아. 태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굳건하면은 저는 만날 것 같긴 한데 대신에 이제 그 부모님을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 맞아, 달라지겠죠. 맞아. 그게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거. 맞아요. 나를 살짝 이렇게 실드 쳐줄 수 있다면, 실드를 네. 쳐준다면 저는 결혼할 것 같은데. 전 그런 케이스를 아무래도. 봤어요. 저 되게 친한 동생이 남자친구랑 결혼했는데 남자분의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세릴지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랑 친한 동생은 그냥 생모원이었었고 집안 사정이 좋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밑에 동생이 3명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좀 집안 사정도 좋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남자분과 사랑에 빠졌는데 제일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던 게 남자분이 아예 이 친구를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오. 완전히 미국에 있는 병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멋있다. 진짜 멋있죠. 오.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그 동생이 진짜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는 게 예체능을 했던 친구가 영어를 진짜 싫어했는데 진짜 겨우겨우 대한항공 붙은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외국인 손님 만나도 별로 영어 안 했어요. 같이 그냥 진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비빔밥, 치킨 빕. 약간 진짜야. 최대한 하고 단어 싶지 않아. 읽는 수준. 거의 그 수준. 나 너무 싫어. 약간 이런 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 남자친구는 부모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멋있네, 영어 멋있네.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지금 애기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그런 경우면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 근데 대신에 그 남자분이 되게 대단했던 게 정말 지원 안 받고 부모님 지원 안 받고 본인이 능력이 그럼 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가죠. 그거 아니면은 멋있다. 뭐. 그쵸. 진짜 멋있죠. 멋있다. 대부. 만약에 근데 부모님이 저는, 예.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대해도 궁금하다. 설득해야죠. 어떻게 제가 설득하실 좀 건가요? 잘 설득해야죠. 반대해보시고 설득해보세요. 그 요즘 만난다는 애가 이름이 뭐라고? 예, 저기 지승환이라고. 아, 왜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아, 여자 이름이 안 떠올랐어요, 딱. 민지. 민지. 지승환. 지민지. 아, 미안합니다. 아,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 고양시 삼성밖에 안 떠올랐어요. 네. 다시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래, 여자친구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이름이 뭔데? 예, 지민지라고. 지민지. 뭐 하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예, 저기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어떤 회사 다니는데? 큰 회사야, 작은 회사야? 적당히 큰 회사 적당히 큰 회사? 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니? 저보다는 어리죠. 몇 살인데? 몇 살이 어린데? 제가 지금 20이니까 19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넘기시면 안 돼. 내 오늘 끝까지 할 계획을- 거예요. 오늘 끝까지 할 거예요. 좋아요, 가봅시다. 오늘 끝까지 갈 거예요. Let's get 맨날 이렇게 피한단 말이야. 당연하지. 오늘 끝까지 갑니다. 피하는 게 내 스킬인데 어떻게? 그렇죠. 가족의 대화가 아니라 가족의 취조의 대화가 느낌이 아니라 강해요. 대화 대화 느낌을 해주세요. 대화 느낌. 해커스의 조은희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면접 특강 가능하죠? 내 생각할 너무 때 저희 어머니랑 똑같아요, 그래요. 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했어요. 근데 한번 네. 데려와야 되지 않겠니? 한번 봐야지.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아, 근데 요즘 일정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나중에 너가 요즘 기회 되면 나이가 44인데 빨리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 2029년인가요? 너무 먼 미래인데. 아 근데 뭐 저도 일정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애기도 낳고 그래야 되니까. 할로윈데이 전에 좀 봐요. 할로윈 데이 전에? 네. 그래 그러면 코스프레 하고 오는 거니? 글쎄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에어게스 맞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네가 좀 아무래도 좀 현숙한 여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누가 계획이 너를 있는 거예요. 키웠니? 내가 너를 키웠잖아. 내가 나만큼 너를 잘하는 애가 어디 있니? 아빠가 나를 엄마는- 키웠지. 엄마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엄마는 일하느라 나가기 바빴고 아빠가 나를 키웠죠. 아빠가 잡곡밥 다 해주고. 아, 네 학비. 아빠가 네 그 아빠- 잡곡밥 누구 돈으로 샀겠니? 여자래. 여기서 이제 완전 그 현숙한 여자. 잡곡밥. 불라 어. 현숙한 여자. 오. 차 부로 맞아요. 와. 정확하게 보셨죠.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진짜로 진짜 싫다고 하면은 막- 어머님들의 유사한 형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치. 내 사단-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단 내가. 공부로 공격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막 그렇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흔히 좀 볼 수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니까. 부모님이 반대하고. 얘는 눈빛이 좀 안 좋다 야. 실물도 이렇니? 얘는 좀 별론 것 같은데. 다른 사진 없니? 막 이러잖아. 다른 사진. 안돼 안돼. 얘는 조금 남자를 잡아먹을 쌍이네. 근데 진짜로 그 상을 보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고 그러겠죠. 그래요. 근데 엄마들 눈엔 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아들 여자친구는 싫지 않을까? 그런 것 특히 같아요. 아빠가. 아빠가 딸 남자친구 다 싫어하는 그렇죠. 것처럼. 엄마보다는 아빠 쪽이 아무래도 맞아요. 딸들은 아빠. 음. 맞아요. 저희도 딸 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언니 지금 결혼했는데 처음에 오실 때 다 인상집 뿌리고 아빠 면접처럼. 그랬을 네, 것 통과를 같아요. 하셨죠. 생각. 그쵸. 아 근데 진짜 이런 거 그럼 면접이 알아. 필요해. 이런 거 면접 코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뚫는 법 아니면 그치, 보는 법. 장인어른 뚫는 부모님 법, 설득하는 공략법. 법 둘 다. 공략법 뚫는 법 그리고 이제 처음 인사 이거 가가지고 설득하는 법. 호감부자 블로그에 딱 올리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 감자쌤 아이디로 그러겠네요. 접수하셔서 남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예. 어. 어떡해. 400안인데 안 될 것 같다. 맞아요. 이런 그래 것들도 얘는 존재해요. 400안이다. 야 얘는 맞아요. 눈이 아주 그냥 눈이 뭐 이러면서 팽수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그리고 네, 그렇죠. 아줌 엄마들은 약간 이런단 말이야. 아, 얘 되게 돈도 잘 벌고 능력 있어. 나는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 우리 아들 능력 있는 게 의미가 있지? 며느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아니야. 아, 싫다 싫어. 이 부모님이 진짜 중요한 것 여자는 같아. 자고로 조용히 남편 내조하면서 애기 순풍 낳고 둘 정도 낳아가지고 내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도 와서 한 같이 명이 정신을 먹고 똑바로 차려야 이러지. 되는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어.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네. 지금 1인 가구가 얼마나 이 많지? 와중에 예, 그렇죠. 장아 장모님 하이. 마이크 바로 잡음이 아주. 있나요? 네네. 저는 부모님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쵸, 그쵸,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을 물론 보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업 이직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면서 조치를 취해 보는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이 앞에서 면전에다 두고서 그 직업으로는 나도 애 아빠도 절대 반대다 이렇게 하신 그렇죠. 게 그건 또 입을 너무 킥할 얘기죠. 무례하신 것 같아가지고 호도랑님이 맞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넓고 남자가 많다. 맞아요. 비대면으로 가는 게 맞죠. 여자는 많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맞네요. 남자분한테 빨리 도망치. 그럼 이제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현타가 올 거예요. 현타가 오지만 현타가 온다는 말을 함부로 또 못 해요. 현타가 온다는 자존심 말을 상하니까. 그렇죠. 현타가 온다는 말할 정도면 이미 진작에 이게 파토가 났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같은 거겠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진짜 지금 이 남성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해? 그냥 현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치. 만약에 이게 계산적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로 나뉠 것 같아요. 조금은 계산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면 좀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렇지 않다면 맞아. 그냥 좀 감정적으로 많이 좀 자존감이 낮아지는 치이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9개월이면은 한참 좋을 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는 좋을 때인데 안타깝네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똥차 가면 벤츠 와요? 글쎄요. 똥차가 또 오면 슬프지 않을까요? 어게인 똥차 어게인. 근데 비긴 똥차를 많이 좀 경험해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맞아, 아냐라는 맞아. 말이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알 수 없으니까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하니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쵸. 보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 볼보가 오면 좋겠어요. 볼보. 어떤 외부의 압력이 와도 다치지 않는 그니까. 볼보. 저는 그쵸. 볼보를 전 포크레인. 볼보사. 그래. 네, 다 보신다. 이게 굴삭기 막 파 막 옆에 말하는 거 공격해. 레미콘. 레미콘.
아니야 더 한 똥 차고 오진 않을 그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절대. 맞아. 결혼 하나를 위해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즘에 진짜 그 결혼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 보면은 친구들도 제 나이 때는 한참 막 연애하고 그쵸, 그쵸, 그쵸. 이럴 때인데도 연애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그럼 뭐에 관심 있어요? 진짜 연애에 관심 없고 다들 자기 일 뭐 취미 활동 그거에 더 신경을 쓰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제법 생기더라고요. 약간 그런 너무 많이 겪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이제 약간 감정 이너피스를 맞아요. 원하는 그런 시기가 있죠. 취미 맞아요. 생활로. 취미가 뭐세요? 저는 뭐 말씀 많이 드렸던 것처럼 등산? 등산이나 스쿠버? 네. 차쌤은요? 저는 원래 이제 회사 생활을 너무 빡세게 했어서 취미도 다 회사 생활에서 봉사활동하거나 거기서 이제 유기견 봉사활동하고 볼링 동아리 회장에서 볼링 치고 막 이랬거든요. 일주일에 막 4번씩 치고 막. 근데 이제 회사를 나와버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맥이 풀려버려서 취미를 찾기가 좀 곤란했던 적은 있었어요. 다시 볼링 동아리를 만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있어야 되는 누구랑 것 볼링을 같아. 칠까요? 저희 삼성시 가서 칠 수도 없고. 삼성 씨 제가 그런 축구 거 좋아했는데. 볼링?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일을 못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제 의지와 관계없이 몇 개월 의무적으로 쉬어야 될 때 도저히 아침부터 할 게 없는 거예요. 강의도 완전 다 중단됐던 그때 했던 게 제가 강변역 근처 사니까 강변 CGV를 일단 가요 아침에. 그럼 조조 영화가 7시에 있거든요. 그 조조 한 편을 때려요. 한 편을 보고 나면 한 8시 한 59분쯤 돼요. 그럼 지하철을 타고 삼성역을 갑니다. 이제 별마당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별마당 도서관을 10시까지 책을 봐요. 10시에 박람회가 열려요. 그럼 박람회를 돌아요. 그래서 박람회를 그 해에 한 30거 가까이는 본 것 같아요. 그 시기 동안. 그래서 박람회가 취미였던 적은 있었어요.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네, 재밌잖아요. 생각보다 둘러보는 게 재밌어요. 봤던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건 코스프레 박람회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모카찡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나도 같이 막 오덕이 된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같이 막 반짝이 스티커 팔에 찍어주고 이러는데 나이가 그잖아요. 홀로그램 스티커 붙이고 거기서 옆에 너구리 PD 그때 거기서 만난 거 아니에요? 못 봤어요. 요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 못 봤어요. 아니면 내가 A관인데 쟤는 B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차이가 수 있어요. 맞아. 그치. 그렇죠. 어느 짱 뭐 이러면서 추천하는 박람회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유통 그 리빙 리빙 요즘 페어 많죠? 네, 되게 괜찮아요. 베이비 페어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웨딩 페어, 베이비 페어 제일 재밌겠다. 대표적이잖아요. 웨딩 페어 별로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웨딩 페어 섭외 받기 바빠요. 잠깐 만져보라고 하고 견적 뽑다가 끝나요. 함부로 안 가요. 안 들어가요. 펫 용품 박람회. 맞아요. 펫 그치? 용품 박람회도 좋아요. 맞아. 저는 애완 그 견이나 뭐 이런 애들이 없는데도 구경 가거든요. 펫 용품. 너무 그쵸. 귀엽더라고요. 재밌으니까. 선물해주고. 맞아요. 박람회. 지난번에 갔는데 강아지용 카푸치노도 있더라고요. 개푸치노라고 막 파는데 박람회에서 터치 이런 거 그런 것도 팔잖아요. 있고 강아지용 너무 커피래요. 귀여워. 그래서 걔가 커피를 먹네. 그래서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개푸치노. 호두랑님이 이직 네. 실패한 뒤로 마음 잡는 꿀팁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직 실패한 뒤로 마음 잡는 꿀팁이요. 실패한 뒤 마음을 잡는다. 방법은 2개 같아요. 뭐예요? 더 가열차게 이직을 빨리 추진해야 돼요. 맞아요. 이럴 때. 지금 잡념 자체가 안 맞아요, 느껴지니까. 맞아요. 2개 넣던 거 4개, 8개 넣어야 돼요. 아니면은 아예 직무 전환을 하는 쪽으로 차선책을 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회사 안에서 직무 전환. 현재 다니고 그쵸, 만약에 있는. 퇴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네, 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직 시도하는 걸 몰랐다면, 어. 알았다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야, 뭐 어땠냐? 야, 뭐 하러 나갔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자괴감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직을 더 가열차게 하는 게 좋죠. 아침에 문득이 어떡해. 가신다. 좀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일상을 좀 잊고 뭔가 좀 나한테 좀 집중을 하면서 뭔가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유가 조금 없으셔서. 약간 일을 벌리시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금 약간 안 해보는 회사를 시도.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해보는 시도. 그러니까 이직을 시도해도 남들이 하는 식으로 그냥 경력직 이런 것만 노릴 게 아니라 좀 더 아예 더 규모가 있는 사이즈의 기업, 아예 더 큰 사이즈의 블라인드로 이직을 한다든지 전형으로. 아예 그렇게 하면 우리 뭐 어느 쪽에 계신지 모르지만 뭐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단은 아니겠죠, 설마. 그렇죠. 뭔가 휴식을 취하시고 생각 정리를 하신 다음에 완전 가열차게 확 그 준비를 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예전에 그 스쿠버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 제가 약간 별로 성실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면 늘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혼자스타 아니었다는 얘기 한 8번은 더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네. 저는 진짜 성실과는 거리가 네네네. 먼데, 그러니까 일 빼고는, 그러니까 일은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고요. 성실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사실 취미랑 이런 거는 책임감이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대신 또 제대로 또 하시니까 또. 맞아요. 근데 그 좋았던 게 스쿠버는 그래서 제가 할 때 그 강사들도 제가 끝까지 할지 몰랐대요. 왜냐면 뭔가 약간 맨날 건들건들거리고 맨날 뭐 하라고 하면 하기 싫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처음 이제 바다를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던 게 딱 그 차가운 물속, 시원한 물속에 착 들어가서 이제 막 시야가 막 보일 때 딱 느꼈던 생각이 아 그래 내가 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행복하게 좋은 거 보고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동기부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에 들어갈 때마다 아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어떤 강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뭔가 너무너무 힘들 때 스쿠버를 시작했는데 뭔가 이제 막 물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수영을 못 하는데 이미 막 물 그 표면은 저기에 있고 수면은 저 위에 있고 나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쿠버에 빠져들어서 이제 강사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도 사실 회사원인데 그냥 이렇게 너무 좋아서 취미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스쿠버를 하면서 뭔가 아 그래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아, 일로만 행복감을 찾았던 거랑 다르게 아, 일 외적인 걸로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니까 뭔가 일을 할 때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는 여유가 시간에 여백이 생기니까. 그쵸. 그런 네, 의미가 그런 드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빡시신 것 같아서. 결국 성실하지 않다고 해놓고 엄청 성실한 맞아. 의사결정을 하신 아, 그렇네요. 쌤으로 변형이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회사 업무에 쏟는 그 에너지가 원래 200이었다면 약간 정도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맡은 일을 하되 살짝 줄이면서 나한테 좀 더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그게 뭐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좋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산 인생은 많진 않아도 뭐 두 분보다 많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만큼은 복잡한 생각일 것 같을수록 되게 심플하게 무식할 정도로 심플하게 결정을 하면 쉽게 풀리고 의외로 너무 답이 보일 정도로 뻔해 보이면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결과가 좀 탈이 없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업을 고르는 면에 있어서 혹시 우리 호두 엄마, 호랑이 엄마께서 맞거든요. 호랑이 엄마? 호두 엄마, 호랑이 엄마예요. 아 진짜? 생일 축하도 해줬거든요. 그래. 아, 그건 저도 들었었어요. 반려동물 아, 이름이에요. 진짜요? 맞아. 우리 호두 엄마, 귀여워. 호랑이 고양이였죠? 엄마께서 그쵸, 아마 어, 고양이일 어, 거예요. 어. 우리 엄마께서 호랑이 엄마. 지금 이 복잡해 보이면 심플하게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막 맞아. 온 무게를 껴안고 막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각계격파하듯이 하나씩 해결하시면 분명 부귀와 명예가 찾아오실 거예요. 와. 아, 우리 오늘 양양. 드디어 약간 취지에 맞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내용을 제대로 된 다루네요. 조언. 어. 네. 17주 만에 저희 취지에 맞는 제작진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에 대해서 작가님이 고민 많거든요. 근데 17주 만에 방향을 잡았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예, 뭐 종편도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지금 얼마나 방송이. 훈훈합니까? 그쵸. 맞아요.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고민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 취지에 맞게 그렇죠, 그렇죠, 방송을 그렇죠. 할 수가 실시간으로 있습니다. 또 네. 해결이 됩니다. 하고 빵구님도 싶으신 분들. 밸런스 게임 네. 그만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주세요. 아 왜 혼내셔? 맨날 깨 밸런스만. 왜요? 밸런스 재밌어요. 성애자, 성애자. 저는 빵근님만 맞아. 기다린단 저분이 말이에요. 올린 맞아요. 밸런스만 200개가 넘어요. 이 밸런스 게임만 기다리시는 100개 분들도 더 얹으면 계세요. 책 써도 돼요. 저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밸런스 게임 한 번 더 가시죠. 네. 빵근님. 그러니까요. 나에게 딱 맞는 회사 그리고 이상형 애인? 아,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이게 이건 뭘까요? 너무 명확한데요. 음.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 결정하셨어요? 둘, 셋. 후자. 진짜? 어, 후자. 후자지. 후자지. 그치? 진짜요? 없어. 나에게 딱 이상형 맞는 애인은 회사는 없어. 없어요.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나 진짜 할배야. 이거 나에게 할배야. 맞는 회사는 내가 만들어야 돼. 맞아. 나에 딱 맞는 회사는 없어. 내가 만들어야 만드는 돼. 건데 나 이상형 요즘 애인은 만들고 내 있어요.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게 만들고 아니야. 있잖아. 나도 우리 만들고 있지.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그치. 1인 기업. 나 혼자 이상형 애인은 내가 재밌게 선택할 수 있는 만들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야. 아, 진짜? 이상형 애인은 정말 맞아. 없어. 귀인이죠, 귀인. 아. 귀인이죠. 거의 신앙이죠. 이거는 신앙. 아니 이상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기회지.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뭐 난리. 그러니까 무조건 진짜 후자지. 이거 고민도 안 하고 전자였는데 어떤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우승이 1960년이었습니다. 테헤란 아시안컵 이후로 이제 내년에 개최 예정인데 그만큼 없었던 거죠. 그래. 아시안컵 우승보다도 없어요. 귀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상형인 사람은 이상형이 없어요. 없으니까 선택하고 내가 회사를 만들겠다?
아니 회사는 이미 우리가 그리고 만들어가는 맞아 거죠. 맞춰가는 멋있다는데. 거죠. 맞춰가는 근데 거. 이상형 애인은 듣기 전에 하면 안 없다니까요. 됩니다. 네. 네. 저는 근데 완전 반대예요. 그래요? 애인 내가 원하는 이상형 뭐 사람은 같이 맞춰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여기 보세요. 그렇게 막 이상형이잖아요. 언니가 아니래요. 치아를 막 아니에요. 곱씹어가면서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이상형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없다, 예. 언니랑 얘기를 좀 해보셔야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컨설팅이 필요했거든요. 연애 컨설팅.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차쌤 그 추억 강의만 몇 년 하셨죠? 지금 이제 횟수로 8년 반, 9년. 8년 반, 네. 9년. 네. 그리고 직장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11년 반 정도. 11년 반. 투자 그리고 포함해서 취업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어. 이제 취업 관련된 일을 해 오셨던 거고. 저도 이제 직장 경력까지 포함하면 계산이 좀 있어. 맞아. 저 진짜 낭만 엄청 지금- 많은데. 지금 저도 한 그러면 취업 강의는 8년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현직에서 또. 항공사- 네, 네. 4년 정도 그쵸.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저희 말이 맞습니다. 그쵸. 근데 취업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형을 선택하시는 게 약간 성우톤으로 맞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방금 마지막 말. 네. 성우톤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취업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상형 선택해 주세요. 너무 웃겨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 딱 맞는 회사가 없으시다고요? 이상형을 선택하세요. 아닙니다. 이상형은 더 없답니다. 구글이 이상형을 번역 선택하세요.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구글이 번역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 요즘 저희 집 아, 로봇 청소기가 웃겨. 맨날 얘기해요. 청소를 시작합니다. 어머. 지금 발랄하게 하더라고요. 진이, 청소를 진이. 시작합니다. 맞아요. 진이. 킬러드 와. 맥스. 코 골고 이 가는 애인과 평생 살기 아. 대 전애인 이름 부르며 잠꼬대하는 애인과 평생 살기. 근데 코 고는 기준을 그렇게 가야 돼. 강호동처럼 고는 거. 강호동 씨. 강호동 씨가 이렇게 맞아요, 건데요. 맞아요. 진짜 그랬어. 그 봤어요, 아는 봤어요. 형님에서 봤어요. 아는 형님에서 강호동님 그랬대요. 막 잘 자라 이런 다음에 이렇게 제가 그렇게 골았대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근데 전 둘 다 상관없는데. 저는 전애인 이름 부르는 게 낫죠. 네. 진짜요? 도저히 저는- 코 고는 거는 못 듣겠어요. 나는 전자예요. 그래요? 저는 자면 이렇게 어버가도 몰라. 전 깊게 잠들어서 어차피 못 들어요.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후자는 나 진짜 너무 피곤해도 듣고 네. 열받아서 깰 것 같은데요? 근데 코 고르는 거는 거의 맨날 으아 이거를 계속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는 내 경고. 늑대 사냥이다. 다 전자라고 하잖아요. 후자가 낫지 않나요? 그래도. 혼자는 저도 왜냐면은 이번 기회에 부르죠 뭐. 전애인 이름을 작게 부르겠지. 헛소리요? 그것도 싫어. 인지야. 약간 싫어. 그 있잖아. 약간 그 복화술 인지야. 입 하나도 안 벌리고. 귓가에 속삭이에요. 못자. 은희쌤 자리에 뭐가 있나 봐요. 박선희 기자님도 그렇고. 약간 요 자리가. 그런가? 한번 약간 다른 자리 한번 샤우팅을 바꿔볼까요? 부르는 거. 그러네요. 그럼 저희 두 번째 걸로 20대 팀장 연봉 3천만 원, 30대 사원 연봉 4천만 원.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팀장인데 3천. 너무 하나, 명확. 둘, 셋. 후자! 우리 똑같아. 후자. 야 이거 뭐 오늘 이거 돈이지. 우리나라 이거 돈이죠, 돈. 후관 부자야. 역시. 이거 정확하게 4천, 봤어. 4천, 천차인데. 뭐 명예가 뭐가 필요합니까? 왜 없어요? 사원이면 사원만큼만 또 그쵸. 일하는데 4천이나 준대. 딱 얼마나 요만큼만 좋아. 일하고 집에 가면 되니까. 그치. 근데 책임도 20대는 없어. 팀장인데 4천만큼 일하고 3천을 받는 걸 거야. 이거는 심각한 구조입니다. 어이없죠. 아니 근데 20대 팀장이면 이 경력 가지고 더 좋은 데 가면 되잖아요. 연봉 30대 기준이에요. 때. 항상 직전에서 연봉을 묻습니다. 그렇죠. 젊음이 좋은 날씨였니? 돈이 좀 좋았지. 맞아요. 많이 좋더라. 우리 듀오는 돈이 아니, 좋습니다. 왜? 그렇죠. 30대 돈입니다. 때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20대 팀장이신 스타트업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괴로워하는 게 이름만 팀장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밑에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스트레스인 거죠. 요즘은 특히 책임을 더 묻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직함을 더 올려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애매하게 프로 이렇게 맞아, 부르죠. 맞아요. 팀장 엄청 많고. 맞아요. 그쵸? 다 팀장이고. 조프로, 김프로 이렇게 맞아. 프로라고 부르고. 조프로, 김프로. 이렇게 명확하게 계속 2대1인데 세 그러네요. 번째 거는 이것도 뭐 너무 명확해지고 있네요. 연봉 1억 직장인 대 100만 유튜버. 이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저 이거 좀 고민되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전자! 호감부자. 와! 호감부자. 와 진짜 좋다, 신기하다. 좋다.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 당연하죠. 100만 유튜버가 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커. 아니 왜? 아주
극소수만 알아주면 되는 정도거든요. 이거 보세요, 훅 가요. 예, 훅 훅가요. 가요. 난리 나요. 진짜 훅 가요. 좀 몇 달 벌다가 훅 그냥 가는 한 거예요. 구독자 2만 정도의 유튜버가 딱 그치. 좋아요. 2만에서 그치. 5만 정도. 많으면 진짜 많으면 그치. 10만. 실버 버튼 정도 받는 수준. 아니면은 그쵸. 이 100만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내 그쵸. 사생활을 다 팔아야 돼.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마이크 맞아요. 떨어지셨어요? 마이크 떨어질 뻔했어요. 네, 떨어질 뻔했어요. 네. 이게 너무 너무 명확했거든요. 웃기다. 연봉 1억이면 점점 진짜요?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그쵸.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협상할 그쵸. 때 이제 연봉 좀 깎고 이제 그 성과급으로 이제 협상 협상 잘 혹은 해가지고 공조. 아니 혹은 100만 협조. 유튜버면 어. 착하게 잘 살아왔으면 괜찮잖아요. 아, 근데 굳이 뭐 그렇게 100만까지 될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하진 누구나 않아요. 적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 들어가고 수익 창출 안 되면 어떡해? 갑자기. 그러니까 신고 들어가. 100만을 가려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연예인분들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지만 맞아, 그만큼 맞아.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유튜버분들은 연예인은 아닌데 돈은 맞아. 많이 버는데 이제 좀 연예인만큼의 다른 그런 걸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히 약간 좀 질투하고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안 좋게 너 보는 따위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요. 사람들의 돈이 이만큼 번다고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유튜버보다는 인플루언서 분들에 대한 게 더 좀 아주 그쵸, 가혹한 그쵸. 기준들이 맞아요. 있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인플루언서죠. 맞아요. 저는 저의 지론은 조용히 돈 벌면서 살자 이거기 네, 때문에 근데 돈 많은 분들이 특히 뭐 배우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돈은 많이 버는데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알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거예요. 바로 그렇지. 그거예요. 내가 바로 뭘 그겁니다. 사든 다 소문 나고. 맞아요. 생각보다 유튜브만으로 돈을 많이 못 벌어요? 100만으로 그쵸. 가면은 이때는 많이 이게 벌죠. 그 협찬 광고로 많이 벌죠. 광고를 보통은. 껴야. 예, 예, 예. 그렇죠. 그치. 아무도 모르게 돈 많은 게 최고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보면은 옛날에 돈 많은 아저씨들이 옛날 그런 막 되게 맥가이버 조끼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맨날 호르만 맥가이버 조끼. 주머니 많은 거. 막 주머니 많은 거, 뭐 노동조합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똑같은 옷 계속 입고 다니고 빨간 모자 쓰고 다니고 막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돈 많은 걸 티를 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최대한 똑같은 옷 어수룩하게. 입고. 그치. 없는 맞아. 척. 아무것도 없는 있을수록 척. 없는 그치. 척. 탈탈탈탈 거리면서 맞아요, 차 타고 맞아요. 다니시고. 맞아요. 다 있다니까. 맞아요, 아 맞아. 이상한 중요해, 사람 꼬이고. 실속 맞아, 그런 실속이야. 게 있어. 여러분 진짜 실속을 또 차려야 돼요. 연봉이 많으면 일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실 텐데 네. 또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보면 어느 정도 그 일하는 맞아요. 사이즈에 맞게 맞아, 산업에 사생활 맞게. 털리는 건 맞죠. 맞아요. 빵그님이 또 사생활이 해주셨어. 없지. 빵건님. 연상 202번째 마마보이 혹은 연하 골랐어요. 고리타분 보이. 아. 연상 마마보이 대 연하 고리타분 보이. 나는 이건 정해졌어. 저도. 아 이거는 어렵네요. 이거는 그래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너무 그래요? 쉬운데? 우린 너무 쉬워요. 저는 이래본 고민도 안 적은 없어. 됐어요. 이래본 적은 우린 없어서. 너무 너무 쉬워요. 자 하나, 이거 다른 둘, 거 이게 더 싫은 거 말하는 건가? 더 좋은 거 말하는 좋은 거, 좋은 거. 거, 이게 더 더 좋은 좋은 거? 거. 오케이, 더 더 좋은 좋은 거? 거. 자, 하나, 둘, 셋, 부자. 껴주세요 이거. 와, 껴줘야죠. 마마보이 힘들어. 너구리 어떡해? 근데 또 쟤는 선택적 마마보이니까. 선택적 그래요? 마마보이요? 뭐 월수금 화목토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월수금에는 독립 저는 마마보이. 독립되면 또 투자일 수도 있고 맞아 맞아. 같이 살 땐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앨리스 킴님도 요즘 친구들 유튜버가 꿈이죠. 맞아요, 요즘에. 그래요. 진짜. 앨리스 킴님 본인도 유튜버 꿈 아닙니까? 네. 그런가요?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썸네일부터가 아. 아따아따도 아니고 지금. 그러네요. 맞아요. 요즘 마마. 친구들은 약간 유튜버, 약간 보여지는 거 맞아.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틱톡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 춤 추고 막. 근데 제가 그래서 약간 아는 척 하려고 저번에 한번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가지고 요즘 그렇게 10대 분들은 틱톡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고3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이러는 거예요. 약간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저 할머니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안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럼 초등학생이 하나 보네요. 그래서 넘어갔죠. 저는 그거 있었어요. 비슷한 상황인데 안양에 있는 뭐 특성화고로 갔는데 쉬는 시간에 너무 졸려가지고 교정을 한 바퀴 걸었어요. 그러니까 걷고 있는데 웃겨. 여학생 3명이 삼각편대로 이러고 자기들끼리 막 음악이 나왔게 춤을 추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도 민망하고 미안합니다. 저도 가고 학생분들도 XX 하면서 끄고 민망했죠. 나름 작품 작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엔 민망했어요. 방해하셨네요. 많아. 방해했어요. 본의 아니게 아, 방해했어요. 그러게요. 교장인 줄. 때. 그쵸.
어떤 분들이 하는 거지? 뭐 가끔 물어보는데 다 아니래요. 그쵸, 저 의외로 그런 거 또. 안 해요. 이렇게 진짜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순위가 유튜버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초등학생분들. 유튜버, 인플루언서, 뭐 워낙 많이 보시니까. 래퍼 하려는 분들도 많다.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노래가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 노래처럼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를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네, 옮겨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쉽게 돈 버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시고. 한 방을 노리구나.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진짜. 지지난주에 광주에서 에이스페어라고 컨텐츠 박람회 보러 간 게 아니라 일하러 간 거예요. 네. 직업 상담을 하러 1박 2일 내려갔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청년층일 줄 알고 저를 섭외했는데 죄다 이제 그 중고등학생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직업 상담을 미디어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통된 질문의 진짜요? 절반이 웹툰 작가. 우리 애가 갖고 온 그림이에요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데 선생님 보면 저는 알아요? 잘 그렸네요. 근데 저는 이쪽이 아니에요. 도전하세요! 이렇게.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잘 그리는데 뭐가 고민이시죠? 그러니까 아니 얘가 그래도 대학을 나와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그냥 이모티콘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걸 제가 먼저 추천을 했거든요. 이모지 판매 쪽으로 먼저 좀 권유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로 등록을 하러 가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흥미로웠어요. 이렇게들 정도구나. 다들 좀 깨어 이런 거리에 있으시네. 좀 어떤 방향으로는 깨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좀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쵸, 많이 막 웹툰 작가가 또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니까 막 야옹이 그쵸. 작가 이런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근데 또 진짜 쉽지 않을 주호민 것 같은데. 작가. 맞아요. 맞아요. 기안 발사. 요즘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저희 그 예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주변에 네. 너무너무 힘든 걸 너무 알고 있고 이게 그리고 재능과 운과 모든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따라와야 맞아. 하는 거라서 맞아요. 쉽지 않은데 운이라는 게 진짜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리고 이제 저희 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든 걸 아니까 네 맞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그렇죠. 알아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네. 프로그램 제작하는 제작진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진짜 대단한 거죠. 맞아. 우리 너구리 대단하네요. 우리 작가님이랑 진짜. 그 보니까 코너가 끊임없이 양성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뭐 주 5일 무슨 뭐 경제 채널 프로도 어렵죠. 아니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고생이 있으신 거죠. 쉽지 않죠. NFT 작가도 추천을 했거든요. NFT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웹툰으로만 쓰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애가 상체만 잘 그리는 거예요. 주로 애가 동물 상체만 잘 그리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럼 이거 상체만 해서 얼굴만 해갖고 이거 NFT로 만드는 쪽으로 크리에이터 되는 게 낫겠다고 하니까 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쪽으로 그걸 센스 있게 딱딱딱 캐치를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담당자께서 진짜 아찔하게 컨설팅 이어가시네요. 했던 기억이 나요. 와. 광주에서 김대중 센터에서 제작진 맞아. 맞아요. 존경합니다. 엄지척. 또 재미있는 짱. 에피소드 없으셨어요? 기억에 남는? 그냥 자꾸 그 가오나시 복장 입은 친구가 와서 초콜릿 주고 왔어요. 자꾸래. 그 컨텐츠 페어니까 컨텐츠 그 코스프레한 분들이. 그래서 약간 네. 그쪽 상담을 오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 네, 부스가 근처 네. 부스여갖고 가오나시가 자꾸 와서 초콜릿 이렇게 놓고 가고. 좋죠. 고맙다고 귀여워. 하셨죠. 가오나시니까 무서웠어요. 늑대사냥 보고 무서웠다니까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랬던 그렇게 기억이 나요. 유명하고 돈 많이 버시는 웹툰 작가분들도 이 TV에 보면은 엄청 막 밤새서 일하고 맞아요. 마감 직전에 제출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1업 직장인이 어쩌면 또 나을지도.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득을 오히려 당했네요. 주어진 그쵸. 거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더 맞아요. 낫죠. 삶과 차이로의 직업불명. 그래요, 맞아요. 제 직업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어려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진로 설정하는 거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취업 쪽에 있다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게 진짜 꿈이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아무리 네. 좋은 스펙과 이런 걸 가져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문직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취업 상담 컨설팅 해드릴 때 보면 이제 전문직 준비하시다가 안 되셔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미 패배감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우리나라의 그 구조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이게 뭔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데 예전에 그래서 저 한창 그 항공사 승무원 네. 강의를 할 때 어떤 친구가 포토샵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사진 자기 고정. 포토샵. 다른 친구들도 많이 해주고. 아. 그래서 기술자네, 기술자. 미술 전공을 했던 친구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 항공사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이렇게 편집을 해주는데 너무 잘하니까 제가 너는 이 재능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승무원
우선 이거 사진을 보통 사람들이 항상 그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게 찍어도 마음에 안 들어. 맞아요. 그런데 약간 돈 들여서 돈 들여서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음.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베스트는 아니야. 아하.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수정을 요청을 하는데 아하. 그것도 약간 뭔가 원하지 않는 느낌인 이유는 맞아. 수정을 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높다 보니 이 20대 초반 친구들의 니즈랑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친구가 이런 걸 제작을 해주는 걸 아예 제대로 하면 너무 자기 잘 될 것 재능으로 아예 같은 새롭게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상직을 한 거네요. 그쵸. 그러면 귀걸이 뭐 500, 귀걸이 진주 귀걸이 붙이는 거 5,000원, 눈 키우는 거 10,000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구글 폼으로 하면 돈 많이 벌 거 거의 아니에요. 뭐 게임 아이템 레벨업 수준으로. 진짜 그러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승무원 준비하는 사람만 2만 명이고 아하. 잠재적인 고객들까지 다 포함하면 10만 원 될 텐데 그래서 해봐라. 그러니까 막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싶대요. 그래서 상상을 해봐라. 너는 비즈니스를 타고 퍼스트를 타고 이제 뉴욕 여행을 가면서 이제 일거리는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냥 딱 그 컴퓨터 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승무원한테 저 와인 좀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도 이제 그 사회적인 기준이 그래도 취업을 해야 되고 맞아. 이러니까 아직 그쪽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맞아. 맞아요. 그것도 내가 그걸 할 수만 재밌는데.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국비 교육을 받으셨다는 얘기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이제 취업을 해야 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거만으로 맞아요.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쵸, 예. 그쵸.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좀 맞아요, 실리주의로. 그렇죠. 맞아요. 쌍꺼풀 더하기 3 강. 아예 다른 얼굴이 되죠. 보통 포토샵하면 완전 다른 내 워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맞아. 다른 사람. 메타버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사진 안 믿잖아요. 맞아, 안 절대 안 믿어요. 믿잖아요. 요즘도 사진 하나요? 승무원 채용에서? 요즘에 승무원 채용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저희는 괜한 영상도 내요. 괜한 얘기를 했네. 맞아. 그래서 영상. 사진을 네. 너무 포토샵을 많이 하니까 영상을 내라고 했는데 영상도 요즘에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돼요. 오. 그래서 영상도 할 안 수 믿어. 있어요. 그 안 V 믿더라고요.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으시더라고요. 프로필 그래도 잘 찍는 곳들 막 다들 그런 쪽 다들 몰리시잖아요. 아름아름 맞아요. 그게 이제 포토샵을 잘 해주는 곳들. 네. 그런 데는 예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채용이 뜨면. 그래서 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생기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쵸? 맞아요. 그냥 옷 이렇게 입혀주고. 너무 괜찮지 않아요? 옷 사지도 않아도 맞아. 되고. 그거 너무 좋다. 그러면은 뭐 어울리는 걸로. 이런 원피스는 선택하고. 2만 원 이러면은 뭐 2만 원. 하지. 맞아. 얼마나 한때 괜찮아요. 그런 거 유행한 적 있었는데 이제는 그 취업 커뮤니티인데 입력만 하면 자기 원 이미지 주면 정장이랑 이거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날 사진.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증명사진은 되잖아요. 그렇죠. 증명사진.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래로. 한동안 유행했는데 증명사진을 안 받는 곳들이 늘어나니까 좀 감소하는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어떤 의상에 붙을지 랜덤. 랜덤. 또 애너겐님이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로 우울증 많이 걸린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푸세요? 평상시에는 술로 그리고 아하. 특별한 날에는 배우신 분이죠. 이제 등산과 스쿠버로 풀고 있어요. 저는 돈 안 드는 방법이 있고 돈 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네. 돈 안 드는 방법부터. 방법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방송에서. 토요일 날 오전에 도심을 걸으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풀려요. 도심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없잖아요. 선- 노이즈 성능력 막 캔슬 이런데요? 헤드폰에 음악 최대한 키워놓고 그냥 교통적으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만 계속 묵묵히 걸어주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한번 해봤는데 직장 다닐 때였거든요. 신입사원 때. 강사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된다는데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교대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걸어본 적이 있어요. 꽤 걸으셨는데요? 예, 그렇게 하니까 바로 풀리고 되더라고요. 그럼 돈 드는 법은요? 돈 드는 법은 맛있는 집에 가야죠. 그 당연하죠. 그래서 맞아. 제가 어저께 그 당연하죠. 명동의 산동 교자를 줄을 서서 지난번에 40 말씀하셨던? 예. 왜 안 사오셨어요? 먹고 싶다. 그거는 왜안 포장이 안 사오셨어요? 된다고 했어요. 그래요? 이모님 포장이 안 된다. 이모가? 이모한테 포장이 지금 약간 떠넘기시는 어. 거예요. 먹고 maybe 싶다. 그런 거죠. 수초면이라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수초면이. 그게 어떤 맛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초면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하여튼 그 소스가 굴 소스도 아닌 것이 살짝 소금기가 있으면서 물 위에서 데쳐서 야채랑 해서 나온 건데 면 자체가? 면도 그리고 이제 양파랑 맛있겠다. 양송이 같은 게 썰려서 나오는데 새우도 근데 너무 괜찮았어요. 짭조름하면서 살짝 이게 자꾸 입에 들어가서 또 뭐랑 먹었나요? 그거랑 이제 고추 잡채 고추. 그리고 이제 맥주를 먹었죠. 그건요? 빵은요? 빵은 이제 같이 간 분이랑 그걸 먹었죠. 왜냐면 2인 이상 같이 가야 돼요. 혼자 못 가요. 자리 없어요.
진짜요? 그 이모님께서 성시경 오빠 때문에 아유 큰일 났다 이러면서 기쁘게 12명의 웨이팅을 기다리셨죠. 아. 맛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고 싶다고 해도 못 가요, 방송국 분들이랑.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뭐 어떻게 예약도 안 되고 갈 수가 없어요. 포장이 안 되는 게 아쉽다. 포장도 안 돼요. 네. 저는 어제 야삼 했어요. 야삼. 야외 삼겹살. 어허. 비가 오니까 그 천막 안에서 삼겹살을 추천해주세요. 먹으면서 이건- 그래서 오늘 에어케이를 간 건가요? 야외 그렇게 삼겹살. 된 거군요. 야외 삼겹살을 먹고 김치찌개랑 이제 계란말이랑 간장게장. 또 어제 비 오지 않았나요? 아까 그 어제 비 엄청 천막이 왔어요. 있었어요. 아, 그 진짜 아. 아예 가게가 있고 천막이 그럼 너무 이렇게 좋았네. 있고 너무 비가 좋았네. 막 여의도공원 앞에서 행복했죠. 와, 너무 좋았겠네요. 어제 그러고서는 펜스 이제 이랬는데. 스콘 먹고 이제 스콘 먹고 그다음 짜파구리도 배우신 분이네, 먹고. 배우신 분. 그리고 오늘 오늘 이렇게 오늘도 근데 고기 아닌가요? 맞아요. 저녁 못 식사. 드죠. 네. 그러게요. 근데 일단 조금 먹어봐야죠. 일단 네. 맞아.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 아 진짜요? 안돼 안돼 안돼. 아, 연봉 얘기하니까 괜찮으시네요. 네, 약간 무식 아 얘기해가지고. 안돼 안돼. 저희가 다행이네요. 오늘 먹기로.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아쉬워. 근데 진짜 아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 방법. 괜찮으면 안 돼. 이건 빵근님, 답을 삼겹살의 맞아요. 마무리는 된장은 중간이고요. 마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냉면이 마무리죠. 비냉. 된장은 삼겹살을 먹으면서 된장 시켜서 배고파.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저는 냉면보다는 국수를 많이 먹곤 합니다. 그리고 된장술밥도 맛있고요. 된장술밥. 된장술밥. 볶음밥도 먹어줘요. 제가 웃은 이유는 제가 다음 주나 그 이후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었게 되었는지는 다음 된장술밥에 얽힌 일화가 아니면 저희가 또- 칼빈면, 저희가 또 칼비빔면. 일화가 있거든요. 어 네, 궁금하다. 칼빈면. 우와, 칼빈면. 너무 그렇죠. 몰라. 네, 일화가 있었어요. 갱식이 칼국수도 좋아요. 뭐, 야외 삼겹살 이따 추천해 주세요. 네. 오 가봐야겠다. 자기가 아는 메뉴 지금 다 나오고 있네요. 저희 자기들이 아는 메뉴. 한 코스로. 그러니까요. 맛있습니다. 네. 아, 네. 선물을 누구를 드려야 아까 맞아요. 앨리스 킴님 저 처음 봤어요. 앨리스 킴 아니에요? 앨리스 킴. 앨리스 킴.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앨리스 맞죠? 계시죠, 앨리스 킴님. 저는 호두호랑님 오늘 선물 드려야 돼요. 맞아요. 호두호랑님한테 바로 이 책이 이게 필요할지도 진짜 딱이네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오늘 두 가지 사연을 준비했는데 하나밖에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밸런스 작가님의 게임을 미소가 하다가. 느껴져요. 하나 다행입니다. 토픽이 네네. 남겨졌습니다. 네네. 저희는 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언제죠? 매일 오후 5시. 네, 매일 오후 5시 내일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가요. 자빠.